안녕하십니까? 본 자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조사업의 성과를 재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성과평가 단계 중 최종 평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향후에도 보실 수 있도록 PDF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 보조사업의 개요, 성과평가 개요, 작년 성과평가 결과, 올해 평가 계획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최종 평가에 대한 안내,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 보조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설치되었으며 담배 제조자, 수입 판매업자의 부담금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보면 여러분께서 수행하고 계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목표와 운용 방향은 기금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질병의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사전 예방적 건강 투자 확대, 건강생활 실천 사업 지원, 공공보건사업 추진 체계 강화 등 말씀드렸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추진하시는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 보조사업 성과평가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기금의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추진 경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민간 보조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간평가를 폐지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계정산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평가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성과관리 컨설팅을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 추진하였고 올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과 관리를 위하여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컨설팅을 연계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성과평가 의견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수행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과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평가 개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작년에 진행된 평가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평가는 총 7개 분과의 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 중 3개 사업은 사업 종료 기간이 달라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와 유사하지만 작년에는 중간 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집행 개선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성과평가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였고 2단계는 분과위원장 주도하에 토론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목적 달성, 예산 집행 등 7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평점은 85.8점으로 2018년 83.1점 대비 상승하였고, 별도 평가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47개 사업 중 39개 사업이 80점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분과별 및 지표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평가에 대한 전반적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충실히 수행되었으며, 성과 관리가 시작된 이래로 점차 개선된 사업들이 다수 있으나 여전히 단순 실적, 예를 들어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관리 컨설팅이 요구된다는 평이 다소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진행하던 세부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기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올해 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최종 평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중간 실적 점검과 연계한 컨설팅을 서면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대상 사업 선정부터 과정별 상세한 설명은 뒤에 이어집니다. 2020년 평가 대상 사업은 총 48개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간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 및 수행기관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제출하여 주신 중간 실적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점검한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해 주셨고, 점검 의견을 정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점검 실시 목적은 화면과 같으며, 완료해드린 점검 의견은 올해 사업 수행하실 때나 사업 계획 변경,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사업 수행 기관에서 자유롭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평가는 대부분 사업이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2021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최종 보고서와 각종 사업 성과물 등을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산 보고서는 사업별로 회계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을 참고하여 저희가 따로 제출일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는 사업이 속해 있는 분과별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며, 수행기관에서 제출해 주시는 최종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각종 산출물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1차 결과 완료 이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재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의 제출 자료는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으며, 이 내용은 지침 11,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추후 메일을 통하여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출해 주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 파일은 용량 관계상 별첨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요 작성 예시입니다. 해당 양식은 추후 안내해 드릴 때 첨부 파일로 제공될 예정이며 지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사업명과 수행기관명, 사업 책임자를 작성하시고, 사업협력기관으로는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주로 협력하는 다양한 기관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보건소, 시도청, 병원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최종 성과로는 중간 실적 점검서에 작성하신 것과 같이 성과 지표별 목표치와 실적, 달성률, 활동, 부진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반기 목표치의 경우 상반기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치를 작성해 주시고, 최종란에는 올해 달성하고자 하셨던 목표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집행 실적 부분입니다. 2020년 진행하셨던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 내역을 사업 및 예산 변경 내역 부분에 작성해 주시고, 해당 공문은 보고서 뒤편이나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분기별 누적 예산 집행 실적 부분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하신 비율을 10%, 50%, 80%,
100%와 같이 누적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 부분은 사업 계획서에서 작성하였던 세부 사업과 같이 사업 내역을 나누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세목별 집행 내역은 일반 수용비, 임차료, 여비 등과 같은 세목별 집행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종 평가의 평가 지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의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표는 총 7가지로 나뉘어 있고, 큰 틀로는 사업 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도, 사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사업 성과 및 확산의 효과성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의 선정 및 목표치 설정을 적절히 하였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설정하신 성과 지표가 사업 목표 달성 및 사업 내용과 연결성이 있고 결과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게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5점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결과 지표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 뒷장에 성과 지표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는 양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나뉩니다. 흔히 정량 지표는 계량 지표라고도 하고 정성 지표는 비계량 지표라고도 하는데요. 정량 지표의 정의는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말합니다. 정량 지표는 수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 없고 반복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정성 지표란 반대로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지표를 말하는데, 수치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입 지표는 말 그대로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며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 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 지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산출 지표란 사업을 완료했을 때 나타나는 일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횟수 또는 수료자 수 등으로 나타나는 지표라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나 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결과 지표로, 결과 지표는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와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수료 후 소득 증가율로 지표를 만들어 직업훈련이라는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설정하셨던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90에서 100% 달성한 경우 만점으로 측정하며,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였더라도 만점인 20점으로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사업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예산 규모, 수행 인력, 자원 동원, 추진 일정 적정성 등에 따라 검토해 볼 때 현재 추진 방식이 최선인지 평가하여 10점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한 실적을 제시한 경우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을 대응하고 해결 실적을 제시한 경우 10점을 부여합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사업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는가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일정이 정상 수행된 경우 5점을 부여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일정이 변경되어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된 공문이나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수정된 사업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입니다. 사업 계획서의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률 100% 정상 집행된 경우 15점을 부여하며,
99%를 넘을 경우에도 15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가 지속 가능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과 실적을 통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가 기금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점을 부여합니다. 최종 평가 결과 점수와 평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평가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공표합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점수를 기준으로 3단계 등급화하여 상대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는 총괄부서, 사업발주부서 및 수행기관에 환류합니다. 미흡 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 확정 이후 2주 내로 성과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기준, 절차 및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대외 공개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